안녕하세요. 이커머스 주요 플랫폼 A의 강의를 맡게 된 김덕주 강사라고 합니다. 이커머스 안에 있는 주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판매 채널 이야기하는 거죠. 판매 채널을 왜 하나만 생각하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그 안에서의 플레이, 뭐 광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플랫폼들을 합쳐서 롤링을 시키셔야 고객이 내가 등재한 상품 기준으로 해갖고 돌아다니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에는 상품 한 개의 코드에 여러 가지 상품을 넣어놓고 추가 옵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여러 결제를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플랫폼이 여러 개가 이제 합쳐져서 거기에 옵션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구매가 일어나는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이트의 흐름이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개론적인 이해를 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4년차 셀러 겸 그다음에 교육기획 그리고 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지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나 아니면 온라인 스피커 검색을 하시면은 보실 수 있으십니다. 기업 강의 위주로 하게 되는데 이번에 만렙 사장님 양성소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시죠. 주요 플랫폼 특징과 서비스 유형 학습이라고 해서 가격 비교 사이트에 대한 이해, 네이버 쇼핑에 대한 이해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이해라기보다는 네이버 쇼핑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내일 도착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최근에는 물건을 빨리 받으려고 하는 고객들의 수요가 층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뭐 마켓컬리나 아니면은 뭐 지금 뭐 많이 사용하시는 무신사 뭐 이런 사이트들 그리고 SSG 뭐 지마켓 옥션 네이버 포함해서 전체가 이제 내일 도착 서비스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뭐 무조건 이걸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파는 상품이 어느 정도 빨리 받아야 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템을 취급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좀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좀 인지하신 상태에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쿠팡 로켓 배송이랑 그로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마켓 옵션 11번과 프로모션에 대한 이해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비교의 생성 기준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거는 판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머릿속에 계속해서 넣고 있어야 이게 등록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6가지 항목을 동일하게 해라라고 하는 건 썸네일이라고 하는 상품 이미지, 대표 이미지요. 네모나게 정사각형으로 보여지는 거 있죠. 그리고 상품명의 앞머리라고 하는 건 삼음절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상품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품명의 앞머리에 단계적으로 내가 무엇을 넣어줬을 때 중복적으로 통일을 어떻게 시켰을 때 가격 비교가 형성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판매 가격은 당연히 차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배송 방식은 같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인데 상품명에 이걸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등록을 하면서 제조사랑 브랜드를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통일성 있게 어떻게 넣을 거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 말로만 들으면 당연히 저건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노출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기 때문에 어느 사이트는 내가 제조사를 넣으면 제대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어느 사이트에는 내가 제조사를 넣으면 그 브랜드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도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보시면 인기 원부화가 적용되는 카테고리. 인기 원부화라고 하는 건 검색량이 많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품들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브랜드가 없는 상태에서도 브랜드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 얘기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등록을 막 해놓고 판매량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조회수가 원래 있었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고객이 알아서 이제 막 들어오는 인입의 경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클릭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검색과 클릭을 계속 교차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가격 비교를 형성하는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인기 원부화가 적용됐다라고 하는 자동 가격 비교 카테고리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요청에 의한 가격 비교 생성이라고 하는 건 쇼핑 파트너 존이라고 하는 곳을 활용하셔갖고 내가 가격 비교를 생성하는 이런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그 상표권자 내가 그 키프리스, 특허청 이런 곳에 상표를 등록해서 그 상표
그 권리 인증을 받은 사람, 그 증을 가지고 네이버에 브랜드 패키지를 등록한 사람, 이렇게 등록한 사람이 이제는 내가 이거를 내가 만들어 볼게요 라고 해서 통일성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판매하는 상품들을 쇼핑 파트너존에서 클릭하고 뭐 네이버 상품뿐만 아니라 여러 뭐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에 있는 상품들을 클릭 해갖고 이거 가격 비교 생성해줘 하면 이렇게 생성하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자동으로 되는 곳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청에 의한 가격 비교 생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세 번째는 판매량이 없거나 클릭 로그나 구매 로그가 적은 상품은 가격 비교 생성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기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별로 찾아보지도 않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제, 비누 뭐 이런 쪽에는 가격 비교가 형성되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 찾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판매량이 없고 클릭이나 구매 로그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브랜드 권한자여도 가격 비교 생성을 요청하면 네이버에서 반려를 합니다. 왜냐면 이 상품은 가격 비교 생성이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브랜드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1번, 2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격 비교를 생성할 거냐 안 할 거냐 혹은 뭐 자동으로 생성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가격 비교 유형에 보면 인기 엄부와 우측 상단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동 가격 비교 베타라고 적혀 있어요. 저 물음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안내가 나오는데 네이버가 여러 가지의 뭐 데이터를 수집해서 AI가 자동적으로 가격 비교를 생성했기 때문에 업체와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어느 특정 뭐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뭐 저 나인티고라고 하는 판매자가 나는 이거 묶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묶인 거예요. 그냥 쭉 하고서. 그래서 밑에 뭐 나인티고 외에도 만약에 똑같은 썸네일을 썼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이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쭉 하고 뭉쳐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았는데 생겨난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브랜드 카탈로그에 여기 보시니까 이렇게 이제 또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제 나인티고가 요청을 해서 여기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일단 이게 떴다라고 한다면 굳이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그냥 묶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왔어요. 동일한 이제 레디백 비슷한 상품이 있는 건데 이 우측에 보니까 지금 뭐가 없죠? 자동 가격 비교가 없는 경우죠. 없는 경우. 이런 경우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벌써 브랜드 스토어 하나가 붙어 있는 거고, 아이두젠이라고 하는 판매자가 이건 나는 여기 사이트만 딱 해갖고 묶을게 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은 3개 사이트만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캠프 몬스터도 아이두젠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의 집은 이제 쇼핑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G마켓, 옥션, 뭐 실버인가 이런 건 왜 없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왜 없냐라고 하면 보통 네이버 가격 비교의 그 사이트들이 상품이 크롤링 돼서 나아갈 때 PCS 쿠폰이라고 하는 네이버 가격 쿠폰이 붙습니다. 그러면 최소 6에서 7%의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내가 19,900원에 전체 사이트를 등록했다라고 한다면 G마켓 옥션이나 이런 쪽에 등록한 상품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쿠폰이 적용돼갖고 내가 등록한 스마트 스토어 상품보다 더 저가로 찍힐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외시키고 딱 필요한 부분만 가격이 흐려지지 않는 곳만 정해서 이렇게 가격 비교를 형성해갖고 위로 올려놓은 거고, 누군가가 뭔가 최저가를 찾겠다라고 한다면 뭐 이 상품을 직접적으로 검색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뭐 쿠폰이 많이 적용된 상품들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런 대비들을 어느 정도 잘 해두셔야 이 가격 비교라고 하는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비교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인기도 순이 있고 최저가 순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이 내용이죠. 인기도 순의 그 느낌표를 한번 클릭을 탁 해보니까 네이버 쇼핑을 통한 상품 클릭 등 인기도 정보를 반영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인기 순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 최저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쇼핑을 통한 클릭과 인기도 정보를 반영했다. 뭐 클릭만 받아도 인기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내 가격 비교가 여기가 인기 순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인기 순으로 딱 되어 있어. 그러면 한 5번째 내 상품의 주력이 있는 거죠. 얘를 1등으로 좀 올리고 싶어. 무슨 행동을 하는 거죠? 써져 있잖아요. 상품 클릭이라고. 클릭을 엄청나게 하시면은 그 위로 올라가는데 인위적으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매일매일 내가 하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트래픽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클릭을 내가 해갖고 올려도 사실은 관계는 없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우측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상단에 보니까 요거 클릭하면서 쇼핑을 하시나요? 거의 대부분 안 하시거든요. 근데 고객들 중에 제가 봤을 때 한 10%, 15% 정도는 저기를 다 온으로 만들어 놓고 쇼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배송비 포함과 카드 할인을 클릭했을 때 실제 최저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것까지 내가 신경을 썼을 때 실제 최저가의 기준이 잘 보여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다 신경을 쓰면서 가격 비교를 관리를 하셔야 판매량에 도움이 되시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여기서 보여지는 거 그냥 여기에 최저가니까 상단에 올라와 있으니까 됐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판매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저런 것들을 클릭해 보시면 실제 최저가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수 있다는 거죠. 상대성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 똑같다라고 한들 저거를 만약에 했을 때 할인이 적용돼 갖고 특정 사이트가 위로 올라오면 이 사이트보다 내가 주력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밀리기 때문에 당연히 저게 위로 못 올라오는 건.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난 10%를 위해서 그걸 만질 거야 라고 하면 그대로 뭐 세팅을 하시는 거겠지만, 이게 전부 다 5% 디폴트 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에 올려놓은 상품을 내가 최저가로 만들 거다라고 하면 100원이라도 싸게 해갖고 최저가 순을 만들어주는 게 판매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일 도착 서비스가 이제 네이버가 시작한 것 중에 하나죠. 뭐 네이버가 풀필먼트라고 하지만 쿠팡의 로켓 배송처럼 자체 물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직매로 판매를 하는 방식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지마켓 옥션의 스마일 배송이 CJ 대한통운 기반이죠. 네이버에도 여러 가지 뭐 물류 회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CJ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일 도착 서비스를 신청을 해갖고 하게 되면 직매의 개념이 아니라 똑같이 3PL 개념. CJ 쪽에다가 내 물건을 입고를 시키고, 그리고 내가 판매를 하면서 물건의 판매가 일어나면 그 물류에 넣어놓은 상품이 출고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내가 직접 파는 거랑 CJ에서 파는 거랑 어차피 CJ가 다 배송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얘는 도착 보장은 다음날 도착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오늘 판 거 일반적인 CJ를 사용하는 일반 물류는 내일 도착을 못 하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죠? 계약의 형태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작업비 형태가 다르고요. 그래서 물류에다가 주는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구분점이 좀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네이버 풀필먼트를 쓰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착 보장 뭐 목요일까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착이 되는데, 명절이나 이럴 때 이제 배송 물량이 폭발이 되기 시작하면 도착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인 건데, 아무튼 3PL을 쓰면서 네이버의 풀필먼트를 사용하시는 게 약간 시각적으로 고객한테 신뢰성을 가져가는데 더 좋은 역할을 가져갈 수 있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도착 보장 프로그램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간략하게 뭔가 뭐 또 거창하게 써 있죠. 그래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스토어의 배송 경쟁력 네이버 도착 보장 새로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셀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정 품목에 한해서만 국한돼 갖고 진행이 되죠. 예를 들어 부피가 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은 상품, 그리고 브랜드 위주의 상품, 그리고 회전이 되게 높은 상품, 이런 상품들 위주로 해갖고 네이버 도착 보장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업체를 쭉 보니까 위킴, 뭐 아르고, 품고, 뭐 파스토, 아워박스, CJ 대한통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드렸죠? 네, 도착 보장 프로그램이 가능한 곳은 품고와 파스토와 CJ 대한통운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야 라고 하면 어디가 가장 신뢰가 가시겠어요? 당연히 CJ 대한통운이실 거잖아요. 네. 그렇고, 배송비 견적을 여기 서비스 신청하기 이쪽에 보면, 여기에요. 예, 여기 요런 데를 보면, 누르면 이제 견적 신청이라고 하는 걸 좀 할 수 있어요. 받아보시면, 뭐, 보관료 얼마, 그다음에 박스 얼마, 그리고 인력 얼마, 뭐 이런 작업비들, 그런 것들이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CJ 대한통운이 압도적으로 쌉니다. 네, 압도적으로 싸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CJ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시는 거고요. 품목에 따라서 이제 조금 큰 것들을 받아주는 곳들이 이제 품고나 뭐 이런 쪽, 파스토 이런 쪽이 좀 많이 받아주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또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보통 택배 계약하시면은 택배 마감이 빠르면은 오전 뭐 12시, 1시 이러시고 조금 늦어봐야 3시 그리고 많이 늦으면 7시거든요. 이동 경로에 따라 조금 다른 건데 위에 타이틀 보시면은 24시 마감, 24시 마감, 24시 마감 보이시나요? 00시까지 주문이 들어오면 그 다음날 배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송에 굉장히 민감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때는 내일 도착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는 게 판매량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판매의 대항마 결국에는 누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 로켓 배송이 먼저인 거잖아요. 로켓 배송이 생겨나고 나서 내일 도착 서비스를 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네, 이쪽에 셀러들이 많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은 네, 상식적인 생각이겠죠. 그래서 직매라고 하는 개념은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방금 전에 보셨던 내일 도착 서비스의 네이버는 3PL 개념입니다. 풀필먼트는 3PL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3PL은 그냥 창고만 이용하고 배송을 그쪽에서 처리해 주는 거거든요. CS나 클레임건, 교환 반품은 내가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풀필먼트의 개념은 그것까지도 물류회사가 다 해주는 개념. 그래서 네이버의 내일 도착 서비스는 나는 판매만 하고 나머지의 모든 경로, 전화 받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네이버가 다 해주는 이런 식의 형태인 거거든요. 근데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개념이 완전 다르죠. 방금 보셨던 내일 도착 서비스는 물건을 입고했다가 반출하는 경우 이게 진짜 핵심인데 반출은 왜 반출을 하게 돼요? 물건이 안 팔렸으니까요. 안 팔리니까 재고로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창고료를 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반출을 하는 경우인 거잖아요. 로켓 배송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넣으면 그냥 사고 안 팔리면 쿠팡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직매 이 로켓 배송이 뜰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에 핵심이 있었던 거죠. 고객이 빨리 받고 이런 거에 좀 뒤로 하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이만큼 사가서 그냥 알아서 팔아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나중에 다시 뱉어내라는 소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 거죠. 네, 최근에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팁을 드리면 로켓 배송도 지금은 반출 조건으로 네, 계약이 진행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쿠팡 물류센터 우측 하단에 쿠팡이 판매, 배송, 교환, 환불, 반품, CS, 매출액 인식을 다 해주니까 그냥 나는 공급원가 기준으로 해서 수량 곱하기 수량 해서 이만큼의 금액이 쿠팡에서 발주서를 주면 나는 그걸 그대로 네, 입고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쿠팡이 알아서 다 하고 뭐든지 다 네, 알아서 쿠팡이 처리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게 로켓 배송입니다. 굉장히 좋죠. 간편 2점 신청 프로세스다라고 해서 쿠팡 메인에 들어가 보면 좌측 상단에 오픈마켓 그 다음에 로켓 배송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가입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팔고 싶다라고 해갖고 가입이 뭐 자연스럽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초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렵고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걸 신청을 한다 한들 요 뒤에 승인 절차 보이시죠? 쿠팡이 입점 승인 및 안내 메일 발송, 뭐 승인을 해줘야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허브, 서플라이 허브라고 하는 어드민이 별도로 링크가 제공됩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셔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견적서를 작성해갖고 등록이라는 걸 하기 이전에 계약서나 저 BM이라고 하는 게 브랜드 매니저, 카테고리 매니저, CM, MD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케이 내가 당신 거 딱 봤더니 수량이 이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발주량을 이만큼 줄게 라고 하는 그런 권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류 BM이 그거를 보고 이제 나한테 발주를 넣는 형태. 그러면 난 그거를 입고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PL에 대한 개념을 또 설명을 드리죠. 이제 로켓 그로스라고 하는 Z 배송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일 도착 서비스랑 완전히 똑같은 내용인데 주의할 점에 맨 상단에 보시면 가세자는 운영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간이가세자도 세금계산서가 다 발행이 되는데 뭔가 간이가세자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일반 가세자만 되고요. 법인이랑 그다음에 로켓 배송 매입 여부에 보면 입점 승인 완료 로켓 배송 상품 견적서를 등록하시면 담당 BM이 검토하여 매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견적서를 넣는다 한들 견적서라고 하는 건 상품 등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등록을 한다 한들 BM이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매입 여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든 다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한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용료라는 표현을 써달라 뭐 쿠팡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완전한 사담인데
기본적으로 35%를 시작으로 해서 패션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 지금 40% 이상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이용료요. 그러고 나서 막 하다 보면은 성과급이라고 하는 걸 받게 되고, 그러면 맥스 수수료가 제 주변에 60%까지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 감안하셔가지고 입점 제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쿠팡 마켓플레이스 동시 판매 제한, Z 배송 중복 판매 제한 써 있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Z 배송을 하는 사람과 로켓 배송을 하는 사람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건 일반 윙이거든요. 일반 판매하는 사람도 로켓 배송, 아니 그로스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 얘기는 오픈마켓 판매하면서 Z 배송 동시 운영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얘는 물류랑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판매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로켓 배송 상품하고 일반 상품도 중복 판매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 판매할 거니, 크로스 할 거니, 로켓 배송 할 거니. 셋 중에 하나. 로켓 배송 납품 기준 보니까 단일 상품 무게가 30kg 이하, 뭐 이걸 넘어가는 상품을 팔 이유는 별로 없죠.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세 변의 합이 250cm 이하의 상품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꽤 큰 상품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쉽게 생각하시면 딱 떠오르지는 않으시겠지만, 캐리어를 우리가 기내에 가지고 탈 때, 그 기내 수화물 기준이 세 변의 합이 115입니다. 20인치 캐리어가 115라는 얘기거든요. 250이면 생각보다 되게 큰 크기의, 네, 상품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가벼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상품들만, 네, 취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이제 이건 좀 별개의 내용이죠. 뭔가 엄청난 호객을 통해서 방송 진행 능력, 그리고 상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어느 정도 등급이 돼야 되는 건 맞겠지만 모바일로만 가능하고요. 스마트 스토어에 그 모바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PC에선 보이지 않아요. 모바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라이브 시작하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 그리고 유의사항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고, 라이브 쉽게 하는 방법 같은 거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라이브를 대표할 타이틀 이미지를 설정해주세요. 썸네일이죠. 뭔가 클릭은 받으셔야 되니까 자극적인 이미지도 좋겠지만 너무 선정적인 이미지는 어려우실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상품 태그 아이콘을 눌러서 상품을 추가해달래요. 이 썸네일과 연관된 상품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블로그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걸 하시게 되면 스토어를 연동하고 상품 리스트를 확인,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쭉 추가하는 거죠. 라이브 때 내가 진행할 상품들. 보통은 뭐 홈쇼핑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옵션이 많으면요, 방송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오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 상품, 주력 상품 위주로 해서 거기에 추가 구성 거시는 거지, 지금 예시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저 상품을 다 걸면 실질적으로 방송 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저거 언제 다 설명하고 있으실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하나의 상품을 하시는 게 좋고, 거기에 구성품을 사은품으로 구성하시는 걸 완전 추천. 그게 다 포함된 금액에 할인율을 주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추가된 상품을 확인하세요라고 해서 상품 최대 20개까지 추가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쵸? 라이브 시작 알림을 보내시면 소식받기 위한 고객에게 알림이 발송된다인데, 과연 소식받기 위한 고객이 나한테 많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라이브가 시작되면 나한테 접속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네이버에 있는 뭐 대행사를 써서, 공식 대행사들을 써서 라이브를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메인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그냥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 혼자 그냥 뭐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스튜디오 꾸미고 하시면 시작했을 때 처참한 결과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나는 이런 걸 좀 해갖고 누적적으로 라이브를 했던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 뭐 이걸 내가 뭐 한번 해보고 상세 페이지에 약간 뭐 과대 광고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런 식의 어떤 표현을 좀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하셔도 되는 거죠. 네. 좋은 마케팅의 방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라이브를 시작하면 판매자 스토어 배너가 자동으로 노출되는데 이걸 볼 리는 없고요. 고객들이 굳이 볼 필요는 없죠. 근데 한 번씩 클릭하고 그때 당시에 쇼핑하러 들어온 사람이 이걸 봤다라고 한다면 뭐 라이브로 이동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높은 수치의 숫자는 아닐 거다. 그리고 라이브가 시작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쭉 구성이 될 거고요. 삼각대와 스튜디오와
마이크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알아서 구비를 어느 정도 해두신 다음에 네, 조금씩 잘 되면 발전을 시켜 나가는 방식을 택하는 게 라이브 커머스다.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꼭 해야 됩니까? 필수는 아닙니다. 네, 필수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모션, 가장 많이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 요즘에는 MD 주소나 이런 것들이 공지사항에 워낙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건 G마켓의 슈퍼딜, 옥션의 올킬, 11번가의 뭐 11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행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 사이트의 메인이나 우측 하단이나 이런 쪽에 가면 MD 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제한 양식이 거의 대부분 이걸 벗어나질 않습니다. 네. 아예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한 사이트, 뭐 카테고리, 뭐 저거는 뭐 상품 등록하는 기준이니까 G마켓 옥션 한계적인 거니까 넘어가고, 상품 번호 반드시 필요하고요. 상품명은 내가 길게 작성했더라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품명을 따로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상품 기존가에서 특가를 제한할 거. 그러면 할인율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몇 퍼센트 할인하는 건지. 배송비는 무료냐 선결제냐. 당연히 무료 배송이 좋죠. 그리고 판매 가능 재고 수량이 몇 개인지. 이게 핵심적인 사항인 거예요. MD가 뭔가를 봤는데 할인율도 되게 중요하죠. 최저가 찍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판매 가능 재고 수량이 뭐 300개다. 약간 갸우뚱 이렇게 할 거예요. MD가 300개? 약간 이렇게. 이게 뭐 1000개다. 그러면 뭐 쏘쏘. 10,000개다 그러면 뭐 좋은데 이게 잘 팔릴까를 검토하겠죠. 그쵸?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재고량은 MD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메인 딜에 꽂혀서 판매량이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수량이 내가 준비한 게 100개야. 근데 터진 건 300개야. 근데 만약에 이걸 사전에 미리 체크를 못했다라고 하면 200명의 고객한테 전화를 해야 됩니다. 어지럽죠. 그쵸? 근데 그 전화를 판매자가 하느냐? 판매자도 하겠지만 G마켓 옥션이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줄여야 됩니다. MD의 매출에 그리고 성과에 완전히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저가. 네, 최저가 찍는 거 하나, 그리고 재고 수량.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판매량이 없는 상품은 프로모션 제한을 해도 반려가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건 지금 내용에 보시면은 뭐 라이브 커머스도 있었고, 로켓 배송도 있었고, 3자 배송도 있었고, 그다음에 프로모션도 있었죠. 각 플랫폼은 특징이 있어서 퍼포먼스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선택적인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하지 않아도 내가 퍼포먼스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갖고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초기 세팅을 잘 하시게 되면 추후에 반복되는 루틴이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내가 뭐 물류도 그렇고 프로모션도 그렇고 제안서 한번 작성하고 물류 넣어 놓으면 사실 재고 채우는 거랑 요거 제안서 작성하는 건 매일 똑같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내가 잘 해야 되는 게 많이 필요한 거지, 이게 매번 뭔가를 할 때마다 이 복잡한 과정이 계속해서 필요하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그것들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행사만 추가적으로 월 1회 정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마음이 편하실 거고, 라이브 커머스까지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가는 경우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내 아이템에 맞춰서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